샤인머스커트에 대한 토양 관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은 표토 관리와 쉼터 관리를 하는 토양 개량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토양의 관수 및 시비 관리에 대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인머스커트 포도 토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인머스커트의 이것은 다른 것보다 이게 일본에서 육성된 건데 그 피가 유럽종의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알으셔야 되고, 특히 현재 샤인머스커트는 전부 비가림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토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준 비료나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토양 pH는 6.5에서 7.0인데 7.0이 넘어도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수분에 대해서는 이게 포도는 건조할수록 품질이 좋아지지만, 특히 건조하다가 토양 수분이 건조하다가 물을 갑자기 준다든지 이러면 터져버릴 수가 있고, 특히 질소가 과다한 농가는 더 많이 터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는 EC가 2.0 정도 이하를 맞추셔야 좋기는 하지만 3.0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러나 3.0서부터는 약간의 수량 장애가 오기 시작하고 2.5 이상이면 10%, 4.1 이상이면 25%, 6.7이면 50% 이하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붕소의 요구가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토성은 배수가 잘 되는 사용토가 좋고요. 토양 정도는 뭐냐면 딱딱한 정도인데, 토양이 19mm 이하, 이건 이제 산중식, 야마모토식이라고 일본 사람이 개발한 토양 경도기인데, 이거에 19mm 이하가 돼야 부드러워야 뿌리도 잘 퍼지고 잘 자랍니다. 수세는 대리깨하고 캔베럴리의 중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농가들은 전부 전목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세가 지금 대리깨 정도에 와 있습니다. 현실로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샤인머스커트가 재배되고 있는 농장 108농가를 돌아서서 이것을 토양을 채취에다가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토양 물리성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이 과수란 거는 2, 3년에 한 번씩 땅을 파서 거기다 유기물과 함께 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뿌리가 나와서 잘 되는데, 이거를 하는 농가가 1000명에 한두 명뿐이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토양 악성, 특히 pH는 높아도 이게 잘 적응을 하는데 EC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유기물을 진짜 어떤 유기물을 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물은 우리나라 책에 써 있는 유기물이라는 것은 옛날 TV를 지칭하는 것으로, 포대탭이나 유박은 넓은 의미에서는 유기물이나 질소 농도가 많기 때문에 그 줄 때 시용량을 철저히 계산해서 조금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세가 너무 커서 굉장히 수세가 너무 커서 맛없는 샤인머스커트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보시면 pH도 과다한 게 너무 높은 게 45점 몇 프로가 되고, EC는 비료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 거의 60% 정도가 굉장히 많은 비료량을 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K 같은 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노지나 이런 데서는 비가 와서 다 녹아서 나가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와서 K 함량이 훨씬 높고, 이제 K 함량이 높아지면 포도에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부족증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너무 많은 비료량을 주시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배수가 불량한 논토양에다가 기른다든지, 또는 너무 퇴비를 그냥 이만큼씩 포대 퇴비를 써놔갖고 이렇게, 이걸 저희 속된 말로 포도잎을 호박잎 됐다 그럽니다. 이렇게 포도잎이 커버리면 당도도 안 올라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는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 같은 게 생겨서 광합성량이 떨어지니까 포도의 당도라든가 익어가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혹은 제초제가 이렇게 자기가 치지 않았는데 벼에 친 제초제가 날아온다든지 이런 피해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일본 거를 제가 사진을 넣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수는 한 번 심으면 몇십 년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구덩이를 잘 파고 거기다 토양 개량을 해서 심으셔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샤인을 심는 농가들 보면 한 30cm 정도만 살짝 파고 심어서 나중에 굉장히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전정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뿌리가 오랫동안 견디는 힘이 약해집니다. 즉 그 얘기는 전정을 심하게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수세가 강해진다고 느껴지지만 뿌리 아래, 특히 흙 아래에 있는 뿌리는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무가 조그맣을 때는 수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자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양 조건을 좋게 만들어 줘야지만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논에다가 보통 샤인마스크 재배하는 데는 논에다가 흙을 올려서 하는데 그 흙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중장비가 들어갑니다. 중장비가 들어가면 굉장히 딱딱해지면 다시 거기다 유기물을 넣고 심어야 되는데 그냥 그 딱딱한 토양에다 중장비가 들어간 토양에다 심으니까 한 2, 3년을 크지를 잘 안 크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 바 같이 전정을 심하게 할수록 까맣게 되는 뿌리가 까맣게 변색하는 게 빨리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전정도 다 알아서 잘 적절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효 토심은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토심, 유효한 토심이 한 50cm 정도고 지하수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논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장마 때 옆으로부터 물이 들어와서 지하수위가 들어오면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하시는 농가는 암거 배수를 반드시 하시고 하셔야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성목이 됐을 때 점점 안 자라게 되기 때문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경도는 뭐 파고서 유기물을 집어넣어주면 깊이 파셔야 됩니다. 적어도 50에서 70cm까지 파고 그 안에다 유기물을 같이 넣어 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토양을 얻을 수 있고 여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칼이나 스캔은 기술센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시료를 갖다 주면 분석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깊이 파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아까 같이 뭐 직경 1m나 깊이 1m 정도 잘 파시고 심은 분은 한 4, 5년 동안은 신경을 안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30cm만 살짝 파고 심은 농가는 이렇게 여기처럼 여기서 떨어진 게 한 30이나 40cm 떨어진 데다가 깊이 한 40에서 80대 있고 폭이 한 40cm 되는 그렇게 파서 그 흙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잘 발달해서 되지. 이거를 귀찮다고 안 해주시면 쉽게 얘기해서 과수는 한 번 심으면 적어도 그래도 20년, 25년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지금 재배하시면 한 10년이나 12년 되면 잘라야 됩니다. 그럼 10년이나 12년 돼서 자르면 또 새로운 거 심으면 4년이나 5년 동안은 수확량이 없고 그러시니까 그러느니 땅을 2년에 한 번씩 파서 이렇게 잘해 주시면 이시면 뭐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30년생 포도, 40년생 포도도 그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양 관리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 관리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일본에서 한 시험인데 이게 뿌리가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개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유기물을 주는 형태인데 이렇게 깊이 조금 줄 것인지 25cm까지 전 토양을 그 양을 줄 것인지 요걸 농축해서 뿌리가 있는 부분까지 줄 것인지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가 있는 데 준 것이 다른 어느 처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뿌리가 과수는 전 토양에다 비료를 주라는 게 아니고 뿌리가 있는 부분만 주라고 원래 책정된 비료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기만 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일본에도 사실 이런 시험 같은 거는 안 하지만 이건 농민을 위해서 한 시험이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포대탭이 부산물 비료죠. 포대탭이나 유박 같은 것은 넓은 의미는 유기물이지만
비료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유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만들면 옛날처럼 풀을 빈다든가 집이라든가 외양간 두용 갖고 만든 퇴비가 제일 좋지만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는 그거 대형 풀로 쓸 수 있는 거 볏짚이라든지 버섯째 배어 나온 찌꺼기라든지 피트모스라든지 팽현안겨라든지 뭐 이런 비료분이 없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집어넣고 그걸 하면 제일 먼저 물론 이런 유기물의 효과는 뭐 20가지도 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해도 다 못하는 강의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물리성 개선하고 보비능과 보수력 증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땅을 파고 거기다가 뭘 심었기 때문에 땅을 파고 거기다 유기물을 넣고 다시 덮었기 때문에 토양 속에 공기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공기를 그냥 파묻어도 효과는 있지만 관수를 하거나 비가 오면 딱딱해지니까 거기다 뭘 넣고 뒤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부드러워져서 뿌리가 잘 자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물론 뭐 저렇게 땅을 파고 부드럽게 만들으니까 물도 줘도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흙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상당히 흙이 나이를 많이 먹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토양 경도도 딱딱하고 다른 나라보다 비료분을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적은 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보빈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학문적인 용어는 CEC라고 그러는데 이 양이온용기 치안 용량이 일본의 경우는 10 내지 12 정도 됩니다. 미국 토양들은 뭐 다 좋은 토양만은 있는 건 아니지만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적지적작을 합니다. 적지적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심는 데를 대부분 가보면 뭐 12에서 17까지 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보비는 얼마냐? 그거의 반도 안 되는 4 내지 6분이 안 됩니다. 비료를 줘도 거기다가 그거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다 빠져나가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값싼 게 유기물을 섞어주는 거죠. 이 퇴비를 이론적으로는 뭐 200까지 갈 수 있지만 200대는 퇴비는 없고 대개 80에서 한 120 정도 용량이 되는 걸 섞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섞어줄 때 비료분이 많은 걸 섞어주면 과수에서는 질소분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과수에는 질소가 많이 공급되면 나무가 웃자라갖고 꽃눈이 안 오고 동해가 심해지고 품질이 나빠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유기물을 줄 때는 아까 같이 피트모스라든가 생볏짚이라든가 버섯 재배에 나온 찌꺼기라든가 팽현안겨라든가 이런 걸 섞여 주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을 하기 전에 신경을 하고 유기물 하기 전에 이 기상률 공기의 양이 20cm까지만 많았고 나머지는 조금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파고서 이렇게 유기물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전부 15% 이상의 공기를 갖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토양 속에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토양 속에 산소가 많아야 뿌리가 호흡을 왕성하게 해서 잘 자라거든요. 물론 여기도 뭐 당연히 보자면 경도도 부드러워지고 또 물빠짐도 좋아진 걸 볼 수 있고 실제 이걸 시험한 성적을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건 대조라는 건 안 파준 거고 이건 파준 거에 비해서 공기의 함량이 월등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는 과수는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채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모종을 하기 전에 항상 퇴비를 뿌리고 노타리를 치는 거죠. 그게 물리성 개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채소는 20이나 25cm까지만 파면 되지만 과수는 20에서 25cm만 파서는 안 됩니다. 과수는 포도도 적어도 50cm, 60cm 파야 되고 배는 거의 1m까지 파야 됩니다. 이 토양 개량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험한 걸 보면 버섯 잔여물 준 뿌리 상태 포도에 어박퇴비 우리나라는 뭐 없죠. 이게 기름 짜고 난 정어리 같은 거 기름 짜고 난 것을 퇴비로 만드는 경우 화학비료만 단용을 준 거, 우분으로 준 거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버섯 배지 재배하고 남은 찌꺼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제일 많이 발달했죠. 이 얘기는 과수라는 건 비료를 많이 줘서 잘 크는 게 아니고 토양 속에 공기가 많아야 잘 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과수라는 것은 비료 많이 필요한 게 산에 있는 나무는 비료가 필요 없듯이 과수라는 것은 이론적인 비료량은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열매에 들어간 비료량하고 매년 전정을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과일 양하고 전적 양만큼만 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료를 주면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안 자랍니다. 또 너무 수세가 세지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꽃눈도 잘 안 오고 품질도 안 좋아지고 잎이 너무 약해서 병에도 잘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요새 제일 이게 샤인머스커트 재배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포대태비를 나무 밑에다 수북히 쌓습니다. 진짜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유기물을 준 효과가 아니라 완효성 비료를 위에서 준 효과뿐이 없습니다. 물 줄 때 그게 비료분만 녹아져 내려가는 거지 토양에 물리성 있는가 이런 걸 개량된 게 아니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렇게 토양에다가 땅을 파고준 거, 표면해 준 거, 무시용한 걸 보면 이제 뿌리가 어떤 게 발달한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파고서 준 거는 3군, 잔뿌리가 2.7인데 비해서 표면해 준 거나 안 준 거는 0.3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잘 자라려면 잔뿌리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위에다 재면 아무 필요도 없는 이런 잘못된 시비 방법을 하시면 굉장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고서 주시면 뭐 과방도 커지고 그 다음에 수량도 많아지고 뭐 또는 뿌리도 잘 자라고 이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과수를 다 오랫동안 싱거 먹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땅을 안 파서 개량을 안 하면 우리나라 땅은 너무나 그 오래된 땅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없습니다. 지진이 없다는 얘기는 단층이 오랫동안 꽉꽉 눌려서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삽을 보세요. 삽을 보면 우리는 삽자루가 있고 삽을 할 때 발로 밟아야 됩니다. 이런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농사짓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서양의 서부 영화 보면 관 파묻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파잖아요. 그건 땅이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가래질이라는 걸 합니다. 가래질이라는 건 워낙 어려우니까 두 사람이 끄는 거죠. 땅이 엄청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반드시 심경을 해서 거기다 유기물을 섞어줘서 공기도 많아주고 물 빠짐도 잘 나게 하시면 한 번 심으면 포도도 25년 농사는 지으셔야지 10년 농사 짓고 비고 또 다시 심으면 5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고 또 5년 수확하고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 옛날 퇴비는 1톤을 줘도 질소 인상 가리의 10이랑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뭐 5톤 이렇게 줘도 비료량이 얼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혼합 퇴비량과 구비 같이 분뇨로 만든 것들은 굉장히 비료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포대퇴비 부산물 비료죠. 버블은 20포 이상 주면 포대퇴비에 든 질소량이 벌써 20포만 주면 질소량으로서는 충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한 나무에도 수북수북 주니까 이런 유기물 비료는 또 단점이 뭐냐? 비료분이 금방 안 빠집니다. 한 번 주면 3년까지 갑니다, 이게. 그럼 3년 동안 수세가 너무 세져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박도 8포 이상 주시면 시바르당 8포 이상 주시면 비료량이 많아서 나중에 굉장히 품질도 나빠지고 꽃눈도 안 하고 얼어 죽는 피해도 오고 해서 요 포대탭이랑 유박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는 유기물이지만 비료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은 비료라고 규정을 하지 이건 유기물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토양 pH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이 MBA 마스카페리에이라는 MBA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pH가 높을수록 돼요. 그래서 이 샤인머스카트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유럽 계통입니다. 유럽 계통에서 pH가 7이 넘어도 상관없는데 아까 왜 6.5에서 7.0 정도로 하느냐 7점대 7.12가 넘어가면 뭐 자라길 잘 자라는데 미량 요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미량 요소 비료를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한 6.5에서 6.8 또는 7.0 안에 맞추셔야지만 미량 요소 비료를 따로 안 줘도 잘 우리나라 토양에 있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빗물에 의해서 붕소 성분이 다 빠져나가서 붕소는 2년에 한 번 시바르당 2kg 정도를 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량 요소는 유럽처럼 뭐 전 성분을 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붕소만 2년에 한 번 미량 요소를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NPK만 갖고 시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pH는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흙을 떠다가 기술센터에 주시면 다 정성껏 분석을 해서 잘 주니까 그거를 잘 두셨다가 모르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든가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석회라는 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석회는 여러분들이 토양 중에 있는 석회는 이동이 잘 안 돼요. 여기 밑에 표는 일본의 아오모리 사가 시험장이고, 위에 표는 옛날에 원예 시험장에 이멸재 교수님, 지금 저기 거국대 교수로 계셨다가 은퇴하신 이멸재 박사님이 하신 건데, 이게 결과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한 시험 데이터고 하나는 일본에서 한 시험 데이터인데, 이거 두 개를 딱 조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좋을 것입니다. 표면에다 주었을 때 3년 7개월이 걸리면 석회는 어느 정도 이동이 되느냐? 20cm 이동이 안 됩니다. 13년이 걸려야 50cm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러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몇 년 기다린 게 아니고 표면에다만 준 거, 20cm까지 파고 석회를 준 거, 40cm 깊이까지 파고 석회를 줬더니 한 나무당 얼마를 빨아들였냐 하는 것을, 이거는 방사성 동위원소, 즉 여러분들 옛날에 원전 사고 났을 때 일본에서 저기 수산물이 들어오면 뭘 갖다 댔을 거예요. 가이가 카운트라는 방사성을 얘기하면 딱딱거리는 그런 걸 대서 그걸로 표면 시험한 건 빨아들인 게 33. 전층 시험이라면 말이 어려운데 20cm 깊이까지 다 섞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100이 40cm까지 섞었더니 150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수에는 어떻게 줘야 됩니까? 파서 그 흙에다가 전부 섞어서 주셔야만 제대로 효과가 있지, 여러분처럼 지금 위에다만 뿌리시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농업과학원에서 연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하도 옛날에는 다 땅을 파서 줬는데 안 파고 주니까 20cm 부위가 6.5라면 40cm, 평균 50cm 내려가면 5.5분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옆을 파고 석회도 놓고 유기물도 넣으셔야만 제대로 자라지, 여러분처럼 지금 땅을 안 파시면 10년만 되면 피어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캠베럴리 갖고 시험한 거고, 이건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1981년에 제가 제부도 가서 사진 건데, 굴껍질을 버려서 pH가 8.1 정도 되니까 너무 높으니까 이제 생육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피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표토. 여러분들 과수원을 어떻게, 부초, 풀을 비워서 덮는 걸 부초, 청경, 뭐 제초제를 쓰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빤빤하게 풀이 안 나는 게 하고 검정 비닐을 씌우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듯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경 재배를 하면 습기가 빨리 익습니다. 빨리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빨리 익고, 부쳐 덮으면 수분이 보존되기 때문에 익는 상태가 늦어지고, 검정 비닐이라면 토양 지온이 올라가서 빨리 익는 것 뿐이지 어떤 거가 좋고 나쁜 건 없고, 여러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금 분석이 잘못된 것은 부처하면 당도가 낮고, 그건 아니죠. 이것도 3, 4일 후에 따면 18%가 되는 거고, 촉진됐다는 건 이거는 이거보다 일찍 땄으니까 요것도 알맞은 시기에 따고 요것도 같은 날 땄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숙기된 때면 그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풀을 덮어놓으면, 풀이나 집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토양 수분이 올라가니까 익어가는 게 늦어져서 한 3, 4일 내지는 일주일이 늦어지고, 검정 비닐 덮으면 지온이 올라가서 빨리 익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특성에 맞춰서 재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에 따라서 뭐 청경 재배나 비닐 재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하부가 크는 게 틀리죠.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는 주변 옆에 풀이 나면 뿌리가 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이 양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됩니다. 이게 한 5, 6년생 돼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옆에 잡초가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는 4년생, 5년차까지는 주변에 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풀이 없애는 방법은 제초제 치는 방법도 있고,
거기다가 다른 벼나 다른 걸 멀칭해서 못 키우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제초제 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거는 포도는 제초제 피해가 2, 4D 같은 것은 토양에다가 10,000배로 쳐도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은 가능한 한 제초제를 안 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포도나 복숭아는 안 치시는 게 좋고 뭐 사과는 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으셔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 하여튼 주변에 풀이 있으면 생육 상태가 부진하게 돼서 나중에 큰 문제점을 이루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